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여기 라면을 먹고 있는 한 일본인 남자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조용히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지낼 것 같은 오타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일본의 전설적인 천재 트레이더 BNF입니다. BNF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개인 투자자의 신화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인물입니다. BNF의 본명은 코데카와 타카시, 1978년생입니다. 그는 우리 돈으로 약 1,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주식 단타 투자를 시작해 불과 8년 만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 현재 자산은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NF는 어떻게 단타 투자만으로 이런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을까요? 출발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우연히 TV를 보다가 해외 트레이더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나도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BNF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우리 돈 약 1,600만 원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는 투자를 단순한 재테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학교까지 중퇴한 뒤 본격적으로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합니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BNF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직접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자기만의 투자 감각을 만들어갔습니다. BNF가 주로 거래한 것은 현물 주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던 시기가 일본 주식시장이 완전히 침체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은 끝났다고 말하던 상황에서 BNF는 오히려 냉정하게 종목을 분석하며 단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실제로 BNF는 2007년 일본의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실제 계좌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좌 잔액은 하나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실제 계좌를 공개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 중 하나가 바로 BNF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직접 BNF에게 자신의 돈을 대신 운용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BNF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의 돈을 굴리는 것보다 제 돈으로 직접 시장과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BNF는 어떤 투자 원칙과 매매법으로 이 정도의 성공을 만들었을까요? 저 역시 그 점이 가장 궁금해서 오랫동안 BNF의 과거 인터뷰와 일본 언론 기사, 온라인 포럼에 남은 기록까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했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했으며 무슨 원칙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BNF가 사용했던 매매 비법의 핵심, 그가 활용한 차트 세팅과 세부적인 실전 매매법까지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BNF의 투자 원칙과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BNF는 한 인터뷰에서 대학교 시절 친구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집에서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한 뒤 단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백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일상은 정말 주식 오타쿠 그 자체였습니다. BNF에게 세상은 사실상 주식시장 자체였습니다. 외부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오직 주식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주식 차트 앞에서 보냈고 식사 역시 매우 간단했습니다. 컵라면이나 우동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한 뒤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와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뒤에도 그의 생활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산가가 됐지만 명품도, 슈퍼카도, 고급 아파트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최근에 가장 큰 돈을 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BNF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닌텐도 오락기 2대요. 이처럼 운둔형 투자 고수였던 BNF를 일본 전역에 알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콤 주식 사건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대형 증권사 미즈호증권에서 한 직원이 엄청난 주문 실수를 저지릅니다. 원래 이 직원은 제이콤이라는 IT 기업의 주식을 1주당 62만엔에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입력하면서 1엔에 62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내버린 겁니다. 잘못된 주문이 시장에 들어가자 제이콤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폭락했고 도쿄 증시 전체가 흔들린 만큼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실수 하나로 미즈호증권은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BNF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려 600개에서 700개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던 BNF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자마자 이건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제이콤 주식이 하한가에 도달하자 BNF는 곧바로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전체 투자금의 절반,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의 이상을 한 번에 투입한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진 순간 BNF는 누구보다 빠르게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호증권이 주문 실수를 발견하고 취소하면서 제이콤 주가는 하한가에서 50% 이상 급등했고 단 몇 분 만에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BNF는 제이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지 단 16분 만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BNF는 한 번의 거래로 하나 약 200억 원의 이상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날 BNF가 매매한 제이콤 주식의 규모는 전체 발행량의 무려 40%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면 일본에서는 대주주 공시의 의무가 생깁니다. 결국 BNF는 직접 공시에 나섰고 세상은 그제야 처음으로 BNF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은둔형 천재 트레이더의 정체가 단 한 번의 거래를 계기로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뛰어난 트레이딩 감각을 지닌 BNF가 전문적으로 투자를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자격증도 없었고 금융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경험도 없었으며 심지어 멘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수천 개의 차트를 보고 직접 사고 파는 경험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가 읽은 주식 관련 책도 평소 존경하던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에 관한 책 단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BNF는 투자에서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가 아니라 정글 같은 시장 안에서 배웠습니다. BNF에게 주식시장은 학교였고 차트는 교과서였으며 손절은 수업료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천재 트레이더 BNF의 핵심 투자 원칙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원칙은 놀랄 만큼 단순했지만 BNF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BNF의 첫 번째 핵심 투자 원칙은 가격 움직임이 전부다입니다. BNF는 철저한 단기 트레이더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면서 작은 가격 파동 하나하나에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PER, PBR, 재무제표, 실적 같은 요소는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기업이 아니라 가격이 움직인다. BNF는 가치보다 투자자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 파는지, 어느 순간 공포를 느끼고 언제 탐욕을 부리는지를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즉, 그는 차트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심리로 해석했습니다. BNF에게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이 시각화된 지도였습니다. BNF의 두 번째 핵심 투자 원칙은 기계적인 손절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BNF는 절대 한 번의 큰 수익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한 번의 손실이 전체 자산을 흔들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느냐였습니다. BNF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이다. 빨리 손절하지 않으면 시장이 널 데려간다. 그는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자신의 기준을 깨고 내려가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잘라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실난 종목을 붙잡고 시간을 낭비할 바엔 상승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BNF의 세 번째 투자 원칙은 익절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한다입니다. BNF는 손절을 기계적으로, 익절은 감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10% 올랐으니 판다는 식으로 숫자만 보고 기계적으로 익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호흡을 읽으면서 매도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캔들의 길이, 거래량의 흐름, 매수세의 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짧아지고 모멘텀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시장의 힘이 끝났다고 보고 익절했습니다. BNF의 네 번째 투자 원칙은 시장의 심리를 읽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입니다. BNF는 뉴스나 전문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시장의 다수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때 매수하고 탐욕에 빠질 때 매도했습니다. BNF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이미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BNF는 차트에서 숫자보다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캔들이 아니라 그 캔들 뒤에서 공포에 떠는 투자자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확신으로 매매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전문가 코멘트, 뉴스 영상은 모두 노이즈로 봤습니다. BNF에게 중요한 건 가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 하나였습니다. BNF의 다섯 번째 투자 원칙은 시장이 시작된 이후 관찰의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BNF는 군인처럼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정확히 모니터 앞에 앉았고 장이 열리기 전에는 전날 미국 증시와 환율, 선물 지수와 업종별 뉴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펼쳐질 전쟁의 판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BNF는 개장 후 첫 30분 동안 절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관찰의 시간이라고 불렀고, 시장은 처음 30분 동안 진짜 성격을 드러낸다. 그것을 읽으면 오늘 하루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BNF의 6번째 투자 원칙은 감정을 차단하고 확률로 투자하라입니다. BNF는 트레이더를 망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십 번씩 거래했지만 감정 때문에 진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반응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리 정해둔 매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였습니다. 감이 아니라 확률을 근거로 트레이딩한 것입니다. 따라서 BNF의 매수 진입 방식도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고점이나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후 해당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 매수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에 진입하고 곧바로 손절선을 설정했습니다. BNF의 7번째 투자 원칙은 거래량을 확인하라입니다. BNF는 복잡한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거래량을 특히 신뢰했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폭발한다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봤습니다. BNF는 이런 단순한 거래량 원리를 수년간 실제 시장에서 매매하며 몸에 익혔습니다. 그래서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세력이 들어온 구간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등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는 BNF의 투자 원칙은 실제 종목 선정 기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단기 수급이 몰린 종목. 둘째, 하루 변동성이 큰 종목. 셋째, 뉴스나 테마와 연결돼 시장 심리가 집중된 섹터입니다. BNF는 늘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은 애초에 관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완전히 수급 중심형 트레이딩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BNF의 실전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매매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차트 중심의 단타 트레이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락한 종목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 종목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도망치는 자리에서 BNF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생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역추세 매매법입니다. 물론 가격이 폭락할 때 정확한 바닥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BNF 역시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급락 뒤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는지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3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가격 급락 뒤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짧아질 때. 둘째,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할 때. 셋째, 첫 번째 강한 양봉이 등장할 때입니다. 이 3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BNF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때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NF가 추가로 중요하게 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특히 2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봤습니다. BNF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가격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가격이 25일 이평선 아래로 지나치게 멀리 떨어질수록 언젠간 다시 평균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고 봤습니다. 즉, 그가 찾은 것은 그냥 떨어진 종목이 아니라 2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25일 이평선보다 20%에서 35% 아래까지 이격이 벌어진 구간을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이건 끝난 거 아니야? 회사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포에 매도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하지만 BNF는 바로 그런 공포가 극단적으로 커진 시점에서 가격이 바닥을 만들어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가격은 이미 바닥을 만드는 중일 수 있다. 그럼 이제 BNF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차트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 지표 메뉴에서 지수 이동평균, 즉 EMA를 검색해 추가합니다. 설정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른 다음 길이를 25로 변경합니다. 이 선이 바로 BNF가 중요하게 봤던 25일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에 2가지 지표를 더 사용합니다. RSI와 MACD입니다. RSI는 현재 시장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판단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BNF는 RSI를 통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CD를 추가합니다. 다만 MACD 전체를 복잡하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BNF는 MACD 히스토그램의 변화에 집중해 추세가 바뀌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 모습 탭에서 히스토그램은 그대로 두고 MACD 선과 시그널 선은 체크 해제합니다.
이제 차트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BNF가 어떤 방식으로 이격도를 확인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는 단순히 떨어진 종목을 찾은 게 아닙니다. 가격이 이평선에서 비정상적으로 멀어진 종목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35% 이상 이격된 종목을 관찰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트 왼쪽 도구 모음에서 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25일 이평선에서 현재 가격 핸들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격도 퍼센트가 표시됩니다. 이 수치가 현재 가격이 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BNF가 찾던 핵심 데이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이격도 기준을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종목의 성격과 현재 시장의 추세에 따라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는 원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격이 20% 정도만 벌어져도 충분히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나 변동성이 큰 코인은 다릅니다. 원래부터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정도로는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30%에서 35% 이상 이격이 벌어져야 충분히 눌린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중요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장 자체의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눌려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0% 또는 25% 정도의 이격만 보여도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도 압력이 강합니다. 이때는 훨씬 깊게 눌려야 실제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에서 35% 이상 벌어진 구간에서만 진입했다고 합니다. 즉, BNF는 숫자 하나를 외워서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기준값을 조정했습니다. 이제 BNF의 매수 과정을 4단계의 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한 종목을 찾습니다. 2단계, 현재 가격과 25일 이평선의 이격도를 확인합니다. 이격이 20%에서 35% 이상 벌어져 있다면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켜봅니다. 3단계, 이제 RSI를 확인합니다. RSI가 30 이하, 즉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를 봅니다. 이 구간은 매도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진됐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실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신호를 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에서 빨간색이었다가 0선 위로 올라오며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BNF는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즉 급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격, RSI, MACD까지 여러 조건이 겹치는 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갖춰진 뒤에는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트에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주요 지지선을 표시합니다. 지지선은 많은 시장 참여자가 동시에 의식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BNF는 먼저 가격이 이 주요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오는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부분까지 급락하면 2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20%에서 35% 이상 벌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BNF는 떨어지는 칼날을 곧바로 잡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멈추고 반등하려는 조짐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때 RSI가 30 이하 과매도 구간인지 보고 RSI가 바닥에서 위쪽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은 다시 MACD입니다.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의 빨간색에서 0선 위에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즉, BNF가 노린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 에너지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매수 후에도 대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라면 BNF는 수익을 너무 빨리 끊지 않았습니다. 상승 에너지가 강한 시장에서는 중간에 작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되면 익절 목표를 넓게 잡고 조금 더 오래 끌고 갔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시장의 기본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반등 수익이 나더라도 오래 끌지 않고 익절 폭을 짧게 잡아 빠르게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BNF의 매매법은 화려한 공식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대응도 바꾸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는 것. BNF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연한 대응력과 빠른 결단력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BNF의 매매법 외에도 BNF의 트레이딩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BNF라고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트레이더 메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